2025년 1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세상이 크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적인 위기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지금까지 견지했던 노선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거는 그의 친일 행적입니다.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쿠시마 방류수를 핵 폐기수라고 했었고, 친일파 문제를 굉장히 거론했고, 토착 외구가 있다고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일본하고 셔틀 외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일본 총리들하고 관계가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임 총리하고도 그렇죠. 그러면서 반일적인 운동은 거의 안 해요. 우리나라 공군의 T-50 훈련기로 된 블랙 이글 에어쇼 팀이 일본에서 공중 급유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 대통령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국방부가 뭐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과거와 달리 친일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친미적인 행동도 합니다. 그는 전작권을 자기 임기 중에 환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 방위를 외국군한테 의지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상당히 반미적 의사를 보였던 사람인데, 이 관세 협상 그 후속인 팩트시트 나오는 이즈음쯤 가게 되면 완전히 친미로 붙었습니다. 이번에 팩트시트 나온 거 보게 되면 싹 다 퍼졌죠. 그리고 아주 잘 방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대통령이 됐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도밖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좌파 대통령은 절대로 안 할 줄 알았더니 더 적극적으로 퍼주고, 물론 버티기도 했지만 나 열심히 했다. 나 친미주의에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씨 등 재벌 총수를 불러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도 하고, 너무 투자를 하다 보면 국내 투자가 소홀해지니 국내 투자도 해달라는 협조를 구하면서 아주 친재벌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씨는요, 야당으로 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요, 민노총 관계 쫓아가서 시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분은 본인이 쉬는 날 이제 이틀 쉬고 나오면 일이 많으니까 미리 나와서 일을 하고 잠시 쉬러 갔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게 무슨 서울대에서 어떻게 한 것처럼 막 떠들고, 자기 누나도 자기 여동생도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막 방방 떴던 아주 친노조적인 사람이었는데, 요즘 노조에 노조도 안 꺼내고 반기업이 어디 있고 친기업이 어딨냐,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한다면서 아주 재벌을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하고 악수하는 거 보면요, 눈에 꿀이 뚫뚝 떨어져요. 이렇게 친재벌, 친미, 친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가 그만큼 코너에 몰렸다는 얘기죠. 코너에 몰린 거는 대장동 미양소 게이트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앞에 축적된 게 많기 때문에 대장동 미양소에서 이 민심이 엄청나게 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 재벌을 잡지만 하늘이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했던 말을 많이 바꿔왔죠.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도 그때 말이 바뀌길래 제가 그그다리라고 별명을 지었었는데, 이번에는 말을 바꾸기 힘들 거예요. 얼굴로 보게 되면은 피곤한, 사람 얼굴이 이게 자연광이 아는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에 붉은 기운이 나오는 경우가, 그게 이제 화기가 올라간 건데, 그건 사람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얼굴 보게 되면 저는 화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코너에 몰려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다른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때 아주 흥미로운 거는 민노총인이 반미, 항일, 반일, 반재벌을 외쳤던 좌익, 촛불행동 이런 집단들이, 좌경 세력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을 크게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분명히 이들은 이재명 여권에 들어선 다음에 보다 형편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 안 하나? 배부른 돼지인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 미양소 게이트는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여기에 또 하나 새끼는 생겼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자기 명의로 된 땅을 팔겠다고 내놨어요. 300원에 2021년에 300억에 구입한 거를 500억에 팔아야 되겠다고 내놨습니다. 시장에 내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 언론이 다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건데 과거에 주유소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주유소를 철거하고 한 40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남 역삼동에 40대의 차를 주차한다는 상당히 큰 땅이죠. 아주 비쌀 겁니다. 이걸 왜 팔게 됐느냐? 안 팔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자를 보게 되면 지금 남욱 씨는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가 이제 대장동으로 번 재산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재판을 치르느라면서 재판 비용, 변호사 비용 많이 나갔겠죠. 또 그거 외에 애 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이 돈 나갔을 거고. 또 재산이 있는 만큼 빚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덜났겠죠. 이걸 안 팔 수가 없어요. 소송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팔지 말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항소를 안 했고 지금 남욱 씨는 검찰이 추징해야 된다는 것이 1,010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법원은 제로, 한 푼도 추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10억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구속기간도 길어지고 나중에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몸으로 떼고 나오면은 이 돈은 자기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땅을 팔겠다고 내놨어. 그건 이재명한테도 안 줬고 자기한테도 안 줬는데 왜 그랬느냐? 본인이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소송 걸린 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하늘이 이재명과 대장동 일당을 안 도와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은 게이트라 그랬고 이거는 이재명 정권을 몰락으로 몰고 갈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이제 재판에서 추징금이 확정되기 전에 이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팔아버리면 추징을 못하니까 추징 보전을 걸어놨었죠. 그러니까 땅을 못 팔도록 걸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쭉 했는데 이게 추징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1심이 나와버리고 검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그 선에서 항소하지 말라라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돈을 한 푼도 추징 안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팔겠다고 내놓은 거죠. 내놓는 순간에 여론은 야 어떻게 이렇게 재빠르게 이럴 수가 있냐 정말 이렇게 하면 여론 확 나빠집니다. 남욱 씨 사정은 절대로 안 봐지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걸려 시끄러울 때 여론이 하나도 안 봐진 거랑 비슷한 거. 지금 최순실 씨의 딸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미친 듯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게이트화했었죠. 지금 보수 세력은 그만큼 밀지는 않겠지만은 이 미양소는요 게이트가 되면서 계속 이재명을 잡아먹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친재벌적 행동. 그러지 않아도 지금 환율이 변동이 심하고 이제 미국에 연 200억씩, 200억 달러씩 돈을 주다 보게 되면 국내 돈이 마르게 되겠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1,500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정부가 컨트롤 못해서 IMF 위기 같은 외환위기도 온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3천 이하였던 게 순식간에 지금 4천 넘어가고 그러는데 5천, 6천 간다고 막 떠드는 거는 5천, 6천 갔을 때 돈 벌려는 자들이 있다. 즉 먹튀하는 자들이 이렇게 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국민들이 인정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툭 떨어지면 먹튀들이 튀기 시작하면 이재명 정권은 힘들어지죠. 그런데다가 지금 실물 경제, 소상공인 경제는 엉망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대기업들이 좀 뭘 해라.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한국에도 투자하라 그래서 이재용 삼성은 400억, 현대차는 뭐 1,200억, SK는 1,500억, LG는 1,000억 국내에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슈퍼 예산을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요구했죠. 예산을 일으켜서 경기를 일으켜보겠다는 건데 급한 거죠. 옛날에는 윤석열 정부는 예산 탁 칼비 하나도 못 쓰게 깎아버렸지 않습니까? 예산 안 늘려줬는데 자기는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보수 정권보다 더 나가는데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민심 위반, 남욱 씨 같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내분이 되는 거죠. 이건 그달의 응보입니다. 그 전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그때 말을 바꾸는 이 그그다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익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참으로 이상해요. 왜 민노총은 가만히 있지? 지금 경제를 살리려면 이 대통령은 한노총이나 민노총 총수랑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근데 사실은 노란봉투법이니 중대재해처벌법이니 기업 잡는 법은 더 세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재명은 양쪽으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쪽 갔다 저쪽. 이런 사람은 누가 믿습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늘이 처벌합니다. 어쩌면 좌파에서 이재명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그게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자업자득입니다.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일본, 미국과 가깝고 대기업 위주로 경제를 끌고 가야 경쟁력이 있는 사회죠. 보수가 그쪽으로 갈 때마다 비판했던 게 좌파들인데 좌파의 우두머리인 이재명이 글로 갔으니 좌파인 이재명에 의해서 정상적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건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윤석열이 권좌에 있어서 이걸 했다면 엄청난 저항을 받을 텐데 좌파가 했으니 다행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복이고 그거는 이재명 씨가 쌓아온 업보 때문에 우리가 걷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하늘이 이재명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